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상가 경매 물건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하나 볼까요? 이 물건입니다. 커피베이 커피집 되어 있는데요. 이 상가 경매 물건 1층 여기 되어 있고 여기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나와 있는 상가입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은 평택역 그 1호선 그 전철역 있는 데죠. 평택역 그 2번 출구 앞에 있는 상가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요 상가와 요 건물과 토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앞에는 평택역이 있고 AK 플라자 백화점이 있네요. 자, 평택역 주변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건을 보면 평택시 평택동 185-629 자, 근린상가 감정평가 금액은 4억 1681만 5750원 최저 경매 금액은 4억 1681만 5750원 신건입니다. 그리고 입찰일은 언제냐 2022년 8월 16일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해서 나온 건데요. 건물 전부 토지 전부 토지 면적은 106평방미터 32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8.98평 되고요. 제시의 면적까지 해서 19평 그 다음에 19평 약 36평 정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특이한 물건입니다. 약간 여기를 보시면 형식적 경매 상속 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써 있죠. 자, 이 경매는 무슨 경매냐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매할 때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진행시키는데 이러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하죠. 뭐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식적 경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 분할을 위해서 재산 분할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매를 보시면 되는데 예컨대 공유물 분할 경매 있죠. 하나의 물건을 다수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물건에서 내가 좀 농구자 나눠 갖자 라고 했을 때 그걸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데 못 나눌 때는 그 물건을 팔아서 매각해서 돈으로 환가해서 n분의 1씩 나눠 갖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 상속을 받았어요. 이제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각각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 부동산에서 매각해서 경매로 그 나눈 돈을 나눠 갖기로 하는 겁니다. 그 물건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1번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 물건이 한 4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물건이 이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찰하실 때 이 상가 경매 물건에 2022타경 997번 1번 번호를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이 상속 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 공유물 형식적 경매라고 하죠.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는 그 인수주의를 할 거냐 소멸주의를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참조를 해보시면 원칙적으로는 인수주의지만 그래서 인수주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소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자, 상속 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점유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살고 있네요. 점포 임차인 한미경씨 임대차 기간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 보증금은 1,500에 120만원 들어가 있고요. 사업자 등록일 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자, 배당 요구 여부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밑에 자, 비고란 보시면 일괄 매각이다. 제시의 건물 포함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 일괄해서 매각을 하고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다.
라는 거는 이제 제시의 건물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 있죠. 등기되지 않은 건물, 그거를 매각에서 포함을 해서 매수인은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자 여기 건물 내역 이렇게 돼 있고요. 일종 근생, 면적, 소유권 보존 2022년 2월 22일 자, 공유자 이번우 이정임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채권자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서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시킨 것이고, 자, 을구사항에는 기록사항이 없습니다. 깨끗하죠. 토지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자, 이렇게 갑구에 보시면 자, 이렇게 최종 소유자 쭉 내려오면 자 여기 있죠. 공유자 이번우 쭉 이정인 쭉쭉쭉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은 2020년 10월 23일 상속으로 인해서 2022년 2월 20일 날 등기를 했고요. 전 소유자 이종광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아서 등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 이번우님이 이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우님이 공유물 분할 경매 임의 경매 개시 결정 2022년 3월 15일 날 진행을 했어요. 을구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다시 여기 와서 보면 자 등기 권리를 보니까 건물과 토지에는 을구에 설정된 건 없고요. 갑구의 소유자 이강호 외 5명, 6명의 공유자로 돼 있고, 자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2022년 3월 15일자로 되겠고요. 임차 관계를 보니까 임차인이 2022년 2월 18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500에 월 120만원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 2022년 3월 15일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매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합니다. 인수한다는 것은 또 임차인의 권리도 인수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어서 거기에 준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상가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 또 연장해달라면 연장할 수 있고 또 5% 이상은 올릴 수 없죠.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가 없고요. 또 그 중에 또 임차인이 나 중간에 권리금 받아서 나가겠다 라고 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권리금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또 권리금 보호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조건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현 상태의 임대료인 1,500에 120만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는 보니까 2022년 7월 1일 날 만기가 됐는데 아마 지금은 현재 8월이니까 계약이 갱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갱신이 됐다면 2022년에서 2024년 7월 1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그 2024년 7월 1일까지 자 임대료를 120만원을 받고 계속 있어야 되고 또 2년 만기 됐을 때 5%를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요 감정평가서에 보시면 요 제시의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요 제시의 건물 요 2층 부분인데요. 요 2층 부분
왜 제시했냐? 여기는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즉 소유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여기에 2층 부분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층만 부동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2층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로 보여지고, 즉 위법한 건축물이죠.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경우에 이것이 관계기관에 적발이 되게 되면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그 준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나홀로 단독으로 이 건물을 새로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는 한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지적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보면 사실상 맹지입니다. 도로가 접해 있지 않죠. 도로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이 길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사실상 또 다니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쪽이 광장이기 때문에 광장으로 평택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니는 데는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는 이쪽에서는 주차를 할 수가 없고 다른 쪽으로 주차를 대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죠. 자, 보신 바와 같이 이 상가 건물 그리고 이 토지 좋아 보입니다. 이치도 평택역에 있어서 역세권이죠. 초역세권. 그리고 거기에서 가시효과도 좋아서 잘 보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도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낙찰받았을 때 내가 임대를 쓸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이냐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직접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 보인다. 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들어있는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가 1,500에 120인데 이 금액을 올리더라도 만기 됐을 때 2년 후에 5% 이상 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임대 수익이 얼마나 나올 수 있겠는가? 이 금액에 낙찰받았을 때 임대 수익이 높지는 않을 것이고요. 현재 대출을 받아서 산다라고 할 때는 대출 이자가 4%대입니다.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2층 부분 있죠. 이 2층 부분은 무허가로 지은 건물이죠. 그러면 위법 건축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건축물 대장에 적발이 돼서 기재가 된다면은 원상복구 또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죠. 그리고 요 토지를 보면 이 맹지죠. 맹지입니다. 길이 없는 토지인데 사실상 이 광장으로 쓰기 때문에 다니기는 어렵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주차장이 없다. 주차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물건을 새로 건축해서 새로 좋은 건물 짓겠다라고 할 때도 현재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나홀로 단독으로 건축 행위는 쉽지 않겠다.